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의 끝자락이며 제 나이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조금은 민망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혼전 임신으로 인해 결혼하게 된 경우였어요. 임신이 발견된 건 결혼 후였거든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자기 집안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사귀는 동안 지방 여행 중에 우리는 한 번 그의 친정집을 들리기도 했고 지방의 유명한 식당에서 그의 부모님과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의 존재를 알고 계셨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통해서 남편의 안부도 종종 물어봐야 했고 저는 남편이 우리 부모님도 내 존재를 안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남편이 왜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내 존재를 왜 알리지 않았는지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단번에 그 이유를 유추해낼 수 있었답니다. 제 임신 소식이 양가에 알려진 후, 저는 시어머니와 별도로 만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따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만나러 나갔던 거였고요. 얼마나 분통을 불렸는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고 난리라고 하고, 최종 학력이 고졸인데 대학을 안 가는 여자도 대학 다니는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를 보면 열을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수준이 낮아. 행동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겠지? 이런 비열한 사람을 내가 며느리로 삼아야 한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지? 다니엘에서 시어머니님은 당신의 마음을 쥐어짜며 통탄하셨어요. 속상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시고 그 모습을 보자 나는 대역죄인 것처럼 고개를 굽히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열하시던 시어머님께서 그 발언을 하시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요. 그런데 너, 뱃속에 들어섰다는 아이가 우리 아들이 맞나?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연히 오빠 말씀이 맞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오빠 한 명뿐이니까요. 맹세할 수 있어. 가진 것은 쥐뿔도 없겠지만 내가 가진 거 다 걸고서 맹세할 수 있는 연말이야. 그때는 시어머니의 불효령이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저는 노름을 꾹 참으면서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었죠. 시어머니께서 아기가 태어나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면서 재차 으름장을 놓으셨고 저는 친자 검사가 이루어진데도 전혀 상관없고 그런 것에 있어선 정말 당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긴 한숨을 내쉬면서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시더니 예식 날짜는 시댁이 편한 대로 잡겠다고 하셨죠. 먼저 자리를 뜨시면서도 계속 천박한 고졸 여자가 이렇게 중얼거렸고요.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금세 허락하신 것은 시아버지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겸손하게 집안의 장남인 남편을 크게 다그치셨지만 어쨌든 임신이 되었으니 남녀가 결혼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저는 그 고졸인 채로 죄인 채로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시댁이었던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제공된 사택에서 살았답니다. 그 사택 지역에서만 아내들끼리의 친목 모임이 형성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 모임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의 장으로 모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의 자랑거리는 이제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에요. 다들 자녀 자랑의 여유가 없으셨고 시어머님께서도 모습이 건강하고 탄탄한 기업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장남을 어디에서든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데 혼자 임신하고 며느리의 집안이 먼 곳에 있고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니 시어머님은 도저히 수긍이 안 된다고 하셨다더군요. 너 때문에 내가 모임에 나가지를 못해 천장을 맞으련 내가 모임에서 유세를 했다는 것을 얼마나 갖고 즐기며 살아왔는데 내가 다 망치고 있어. 원래부터요. 결혼이 말에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임신하여 내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죄송하여 내 얼굴을 당기며 뻣뻣해진 머리를 앞으로 숙였을 것이며 내 앞에서 분노를 토로하는 너를 보이면서 침을 튀겨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항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억눌리면 더 화를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은 결혼한 지 딱 일주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를 밖에서 말리게 하지 말고 친탁하도록 기도하고 태교를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저와 같은 고졸인 경우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거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시어머니 말씀대로 치를 떠셨죠. 고졸도 많고 남편에 비해 여러 객관적인 조건이 뒤떨어졌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제가 왜 고졸인지 사실 결혼 전에는 딱히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가 결혼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고졸인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친정소가 필수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는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후 여러 일터를 전전하시다가 어느 건전지 회사에 입사하신 후로 오랫동안 근속하셨고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셨어요. 기본적으로 술자리를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너무너무 지나치게 술자리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좋아하시는 분인데 또 역마살이라도 끼신 것처럼 자꾸 밖으로 놔두시는 기질이 강하시어서 솔직히 가정적인 분은 결코 아닌 것 같았고요. 친정엄마는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연구실에서 일하시며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셨어요. 외갓집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7남매 집안이라서 모든 자식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억울하게 생각되고요. 친정엄마까지는 고등학교를 외조부모님께서 안 보내주셨는데 바로 아래 동생인 작은 이모부터는 고등학교에 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고졸이시다고요. 저랑 친정 오빠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친정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외삼촌을 따라 공장에서 일을 배웠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집안 환경상에서 대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또한 4년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만한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학을 포기했어요. 또한 시계도 내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정오빠가 결혼한 후 태어난 제 조카가 선천적으로 심장 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연히 가족 모두가 그 상황에 아주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상황에 대해선 아주 많은 비용이 들었고 친정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다는 것이 슬퍼요. 부모님께서 저축해 놓은 돈이 없었고 재테크라는 개념조차 없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대학을 다니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비록 고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해왔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갑질 때문에 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이익을 받기 쉬웠던 저랑은 달리 모든 걸 한 번에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져요. 역시 대학을 못 나와서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지 매사에 대해 생각하는 게 짧은 것 같네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꿀밤으로 세게 마사지해 주셨어요. 똑똑히 맞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임신 중이 아니라면 엉덩이 한 대로 세계를 흔들어 찾았을 것이라고도 하셨죠. 집안일을 가르쳐주겠다는 명분으로 저를 부려먹는 시어머니께서 특히나 제 호출에 즉각 대답하지 않으면 난리를 피우며 뒤집어 놓으셨어요. 시어머니와의 연락이 언제 올지 두렵고 휴대폰을 놓지 못하며 기다렸죠. 시어머니의 기분을 읽어가며 열심히 지내던 저는 결국 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심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기우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걸핏하면 시어머니께서 너는 나를 보면 미안하지도 않니? 라는 질문을 던져서 저는 더욱 죄인된 기분으로 지내야 했고 너와 같은 구절며느리로서는 내가 손주를 봐야 한다는 화를 참느라 매일 참을성 있는 자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너는 항시 내 죄를 뉘우쳐야 하며 알았니?
항상 그런 폭언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 위치를 점점 더 낮추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름 부침성 있게 분위기에 살을 붙이려 노력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말씀이 전해졌나요? 너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해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했어. 고졸 대가리를 끼고 있는 내가 나에게서 의견을 주며 요령부려 바뀌어라고 요구한다면 한 번 더 그러면 내 가만 안 둘 거야. 너가 상처받을까봐 고민했던 건데 그것조차 역효과를 낳아 거부당하자 나는 상처받았어. 자존감이 박살났고 정말로 우울했고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언제까지 시어머니가 가해하는 압박으로 숨막힐지 출산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지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시기였어. 모처럼 친정오빠와 통화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날에 친정엄마와 통화를 했었는데 제 감정 상태가 매우 혼란스러워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친정엄마한테 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친정오빠한테 연락해보라고 시켰다고 하더군요. 시댁 가족들 앞에서 엄벙어리 죄인으로 남을지도 모르는 여지가 있는데 친정오빠에게 불합리하게 화를 내었어요. 그러자 친정오빠가 저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하며 얘기해보라고 설득했어요. 망설이는 저에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망설임 끝에 있던 일을 대부분 밝혀버렸어요. 결국 결혼한 상태이고 임신 중이며 이 상황을 벗어날 능력도 없는데 어찌할 수 없이 살아야겠죠. 감상에 그쳤던 거야. 그런데 친정오빠가 너와 아기랑 살게 해줄 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 매우 충격적이었어. 게다가 함께 통화 중이던 새언니도 옆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 죄송하지만 미리 말하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해하는데 사실은 우리 친정 사정이 최근에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일이 있었어. 형편이 펴져서 앞으로는 돈 걱정 하나도 않게 될 거야.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와중이었거든요. 아가씨,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차하면 우리한테 의지하면 될 일이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해져도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친정 부모님이 나 결혼한 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은 친정 오빠랑 새언니가 워낙 잘 챙겨주니까 나는 나 알아서만 살면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갑자기 알게 된 부분에 제가 조금 떨떠름하고 있는데 제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새언니가 조금 더 격려된 목소리로 말을 건네주셨어요. 마음이 병들면 뱃속 아기에게도 해로울 거예요. 지금 뱃속에 품고 있는 것조차 애틋할 텐데 출산을 하고 나면 더욱 그렇겠죠. 아이 때문에 죽고 싶고 살고 싶다는 말씀이셨죠, 아가씨.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갖도록 하고 욕심이 나면 소리쳐야 해요. 후속 처리는 우리가 할 거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맨날 고생한다고 투덜대던 아빠와 다르게 습관적으로 투정을 부리던 엄마, 그리고 많이 다른 오빠와의 관계는 어려웠어요. 서로 많이 친하지 못한 새언니도 찾기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족 관계의 현실이라 생각했어요. 좋은 것을 준 마음에 잘 사는 자식으로만 인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제멋대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친정 식구들은 다 제 편이라 생각했더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모두가 나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바보처럼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지금은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자신이 못난 것 같다고 자책하는 건 안 돼요. 임신 중이라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새언니의 말에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입맛도 이상해진 게 제가 나약하다는 게 아니라 임신의 영향이겠구나 생각하니까요. 왠지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날 누나와 통화하면서 제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그랬답니다.
잠들고 일어난 다음 날부터 어쩌다 쉽게 제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두렵다 생각이 자리 잡힌 후였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저를 곤란한 타이밍에 전화하시면 당연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 잠시 후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익숙한 것들을 입혀도 힘이 들어올 때 구박받는 처지였지만 더 미움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우습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당히 말해보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며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지어요. 구기십시오. 눈을 흘길지라도 이제는 흠칫하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에게도 굳이 그 자세로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파고들지 않고 단지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를 갖는 임산부라는 객관적 사실만 보았더니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기반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곳과 제 편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에서 비롯된 안정감이 깔려 있었어요. 내 처지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있다 생각하니 든든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셔도 쫄지 않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저 자신에게 놀랐어요. 인터넷 검색에서 시원한 시댁이라는 말을 보면서 대리 만족도 했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도 혼자 했어요. 타고난 사람들은 연습 없이도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감정 표현이 부족한 사람들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반찬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던 중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흘겨볼 때 이미 그런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했죠. 그러나 결국 시어머니께서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제니가 배가 많이 불러서 내 걱정이 더 커지는 것을 보니 우리 손자가 자기 엄마를 닮는 대신 아빠를 더 닮아야만 할 것 같다. 그동안 내 기도가 잘 통했을지 왜 어머님 다른 것은 몰라도 솔직히 나는 오빠에 비해 얼굴 생김새가 더 좋지 않나요? 그동안 발표도 죽은 듯이 가만히 있던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현상에 시어머니께서 어이없어 하셨어요. 헛웃음을 지으신 후 싱크대에 젓가락을 확 집어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돌았니 우리 아들님? 물이 헐 나갔구만. 내가 더 낫긴 뭐가 더 나아. 오빠는 아기가 내 얼굴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의 바람이 이뤄질지 오빠의 바람이 이뤄질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러시며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난방 시어머니가 어쩌면 나를 이상하게 여기시는지 생각하며 몰래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까지 연습해온 말벗인 궁을 펼치려고 결심했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신데요. 누구라도 알아주실 만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말했는지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란 아들의 배우자라는 개념을 모르신 듯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 말씀을 저에게 하실 때 그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을 해벌리셨습니다. 내 안은 조금 떨렸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이 묘하게 만족스러웠고 그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천박한 구절년이 제대로 돌아간 것 같네. 오늘 이렇게 맹랑한 이유가 뭐예요?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천박한 고절년이라니 세상에 고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천박한지요? 왜냐면 왜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함부로 몸을 굴려서 임신이나 한 년이 어떻게 천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은 오빠를 무조건적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모든 것을 포용하실 줄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셨네요. 오빠를 천박한 놈으로 보신다니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을 왜 그런 놈으로 부르세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놓고 그러지만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여자를 임신시킨 남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요? 제가 천박한 연인이기 때문에 오빠는 천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말문이 막힌 채 멍하게 저를 쳐다보셨어요. 마른 침을 들이게 삼키는 모습에서 나는 제가 승기를 잡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건방지게 굴면서 너에게 나고 난 후 어디 두고 보겠다고요? 뭘 두고 보실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고졸이어서 말을 잘 못 알아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맹랑한 표정으로 반문을 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두드리고 싶어요. 이런 필요가 있어? 막대어 먹힌 집 모퉁이에서 자란 것처럼 내가 모양이 꼬리를 가진다고 믿을 수 있는 하나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안실을 가진 것 하나로 증언을 시작해. 네, 어머님, 저희도 집 모퉁이가 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저는 귀한 딸이고 귀한 여동생이고 귀한 시누이예요. 어머니께서는 손주를 안 기르실지도 몰라. 왜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연히 내 손주는 귀한 우리 집안의 혈통이니까. 그런다면 귀한 혈통을 가진 몸속의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당연히 친밀하게 지낼 것입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나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제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부디 우리 아이가 할머니와 친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왜 내 손자를 나와 구별하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우리 아들에게 다 말할 테니 우리 자식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준비해. 너 곧 내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될 것이니까. 당신의 어머님께서 날 무릎 꿇게 하라고 말하셨어요. 임신한 제게요. 저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손으로 배를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으로 뒷목을 잡으시며 비틀거리셨죠. 어떤 공격을 퍼부으셔도 제가 그걸 무효로 만들어버리자 그날 시어머니께서 완전 진이 빠지셨어요. 저는 유유히 반찬을 챙겨서 시댁을 빠져나왔고 제가 행한 것을 곱씹어보면서 얼떨떨해했네요. 상상 속에서는 제가 시어머니의 입을 다물게 만들면 속이 엄청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그렇지는 않았고 조금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남편 앞에서 조용히 할 말을 하고 나왔을 때가 개운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거든요. 남편은 엄청 당황하면서 펄쩍 뛰었고 친정 오빠가 남편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고 둘이 통화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한참 동안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하더니 남편이 저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랬으니 이후 상황을 책임져야 했는데 너를 방치했어. 솔직하게 말을 하길래 저도 응수했죠. 오빠, 나는 부끄럽다. 나와 결혼에 불행해하는데 더 나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쉬워. 가감없이 털어놓았으면 좋겠어. 절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너랑 진짜 헤어지고 연애를 계속하지 않았을 거야. 너를 만나러 갈 때 집에서 선보라고 한 것도 생각 안 왔던 핑계로 다 청산했어. 무엇보다 내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두고 그런 생각할 만큼 나는 최악인 남자였어. 아니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근데 어머님은 오빠가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시어머니이지만 오빠에게는 친어머니잖아요. 모종의 이유로 의견이 갈리는 것을 잘 해결해 주세요. 남편은 앞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주라고 말했어요. 그때 나는 근본적인 문제도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중전마마처럼 어머님은 중전마마이고 저는 성은을 입은 후궁의 첫째 궁녀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더니 잠시 후에 얼굴이 빨개졌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장남이라서 모친의 의지와 더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기대를 받고 살았다며 자신도 그런 것을 알고는 있답니다. 같이 잘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잘 정리해 줄 것이라 내심 기대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성격상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진 않아서 심장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아침부터 제게 혼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혼자 가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 사이를 이간질했다. 며 불같이 화를 냈죠. 시어머니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며 분노를 터뜨리시던 중에 안방에서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모이려던 게 있는데 무슨 일이야? 여보, 어젯밤 혼자 깜깜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보이네. 집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건강에 신경 써야지. 교양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 시댁에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아버지께서는 뒷일을 맡기고 가서 엄마를 이렇게 채로 만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셨어. 너무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도화선만 잘 외워도 유익함을 알지 않겠어. 그러자 갑자기 화제가 시아버지부터 사사건건으로 시작되었어요. 엄마께서 며느리들을 잘못 챙겨주는 바람에 무슨 일을 다 겪어야 한다는 식으로 화가 나셨지. 제가 지켜보고만 있던데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얼굴 붉히고 시댁을 빠져나오려는데 엄마가 저를 잘 놓아주셨어요. 며칠이 지나가고 다음 주말이 돼서 친정엄마가 새언니와 함께 오셨어요. 친오빠와 새언니가 제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께 열심히 전해주었던 결과물이었죠. 친정엄마, 새언니, 시어머니, 그리고 저로 이루어진 총 4명이서 카페에 모였습니다. 친정엄마께서 호출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표정 없이 턱을 꼭 다물고 계셨어요. 친정어머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죠. 우리 딸을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셨나요? 뜻밖의 첫 번째 버튼을 잘못 끼운 결혼이었습니다. 제 딸을 가져가야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친정 엄마의 발언에 깜짝 놀랐는데 새언니가 눈으로 제게 틀어주었어요. 그는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신호였죠.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요?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딸이고 제 손자가 태어난다면 저희가 아이를 잘 키울게요. 호무나 말하기도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 손잡기 했습니다. 제 손자야. 정사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손자를 제가 내어주겠지만 그럼 사부인은 장남을 그냥 이혼을 한 남자가 아니라 아이를 둔 이혼 남자로 받아들이겠어요. 괜찮으신가요?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셨죠. 그때 제와 눈이 마주치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내가 무슨 말 좀 해봐라. 우리 이제 잘 지내기로 한 거 아니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었나요? 저는 어머님께 그러자는 말씀 못 들었는데 의도치 않게 정말 엉겹결에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속이 제대로 뒤집혔죠. 시어머니께서 테이블 위에 올려둔 주먹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이윽고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그간 나한테 심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 나도 미안하다. 드디어 저가 그 미안하다는 말을. 시어머니의 말로는 나는 새언니 쪽을 향해 눈짓을 했고 새언니는 여전히 심정이 갈피를 못 잡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내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 알아차린 듯 친정 엄마에게 일어나자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저와 함께 원만히 지내겠다는 친정 엄마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오늘은 지금 먼저 물러나도록 할게요. 원래는 오늘 딸과 함께 내려가려고 했는데 삼가 내어드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의 발언에 대해 헛기침만 하셨으며 잠시 후에 주차장에 위치한 카페에서 굉장히 초조하셨어요. 친정엄마와 새언니가 타고 온 차를 보신 후였죠. 렌트를 하셨나? 차를 좋은 걸 끌고 오셨네. 이건 세컨카예요. 더 좋은 건 두고 왔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새언니가 불쑥 대답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네요. 저희 친정을 그토록 무시하셨던 분이었으니.
당황스러울 만도 하셨겠죠. 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랑 따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드시죠? 왜 먼 꼬투리를 또 잡으려고 시동 거니? 그거 아세요. 저도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선 발끈하셨죠. 저보고 미쳤냐면서 너까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며. 눈을 부시게 하는 선은 저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려. 제가 어머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려놓았어요. 헐헐이 숨쉬고 대놓고 나를 업신여기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제 자신이 어머님을 마음에 들이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제 마음이 그러해지길 바라지요. 그 순간 저는 한 손가락만큼도 가식을 부리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온통 솔직함만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처음 뵌 오묘한 눈빛을 하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제가 어머님보다 배움도 짧고 살아온 인생도 짧지만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게 진실하다고 하죠.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저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쉬세요 어머님. 이라고 꾸벅 인사를 드린 후 돌아섰는데 시어머니께서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고 시어머니와 조금 어색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출산을 했어요. 생각해뒀던 아이 이름이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고집을 부리셔서 그 이름으로 짓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름으로 짓은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생각했던 이름은 너무 유행에 따라간 흔한 이름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아이 이름은 발음도 멋지고 뜻도 멋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를 키우면서 바삐 살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희한하게 친정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전보다 시어머니와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아이라는 공통점으로 시어머니와는 왕래를 하게 되었으며 이전과는 다른 고부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잔치 때였는데 시어머니 분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자랑의 장을 열심히 펼쳐댄다는 유서 깊은 모임으로 차림새만 봐도 정말 몇몇 분들이 예사롭지 않으셨습니다. 돌잔치 중간에 저는 그 테이블로 인사를 갔는데 가슴팍에 샤넬 브루치 큰 걸 다신 분이 저를 올려다보시며 푸근한 미소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고절 며느리긴 해도 모양새는 제법 반듯하네. 아주 그럴싸하다. 언중유골 그 안에 뼈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어색한 웃음만 지어 있을 때 제 옆에 서신 시어머님은 웃음소리를 크게 내시며 저를 놀래키셨고 그 다음 발언으로 더 놀라게 하셨어요. 코줄이면 뭐 어떠니? 우리 면내 별명이 고시 삼관왕이야. 예쁘게 생겨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다 패스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한다. 맹세코. 저는 그런 별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분위기상 어색한 웃음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박 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쐐기를 박으셨어요. 우리 손주를 보면 딱 알잖아. 떡잎부터 얼마나 인물이 훤칠하니 쌍꺼풀도 선명하고 코도 똑똑하고 자기 엄마가 자연민이니까 당연하지 예. 근데 너는 막내딸 쌍꺼풀 수술은 잘 됐고 시어머니의 질문을 받으신 분께서는 가슴팍에 달린 샤넬 브루치가 흔들리게 보일 만큼 당황해서 주춤하셨어요. 잘 됐지. 근데 그걸 용기 있게 알고 있네. 아휴, 제 수술인데 당연히 잘 됐어야지. 축하해. 시어머님께서 박수를 2번 짝짝 치시자 그분은 이를 뿌듯하셨고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은 저마다 시선을 회피하셨어요. 저는 표정 관리를 열심히 하며 돌아섰죠. 시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면서 제가 조용히 친근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오늘 예쁘세요. 원래 알아본 데 말고 어머니께서 추천해주신 샵에서 하고 길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는데 표정을 보니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입가에는 뿌듯함을 느끼는 듯했어요. 우리 아들의 돌잔치 날에는
친정 오빠랑 새언니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팠던 사실이 까마득한 조카까지 유독 세 사람이 부티가 났던 것 같아요. 명품으로 차려입고 온 후에 힘 좀 줬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웃겼는지요. 새언니의 친정에 여유가 생긴 이후 신기하게도 친정 오빠의 일이 술술 잘 풀렸어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그 기운을 받으신 친정 부모님께서도 아주 화목해지셨네요. 친정의 원자를 받게 된 저의 기가 살아났음은 물론 돌잔치 날 찍은 단체 사진 모두가 빠짐없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걸 보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벅차움도 함께 차오릅니다. 지금 현재 시어머니와 저는 꽤나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친정 엄마랑 말다툼을 했었는데 해당 고민 상담을 시어머니에게 받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친정 어머니의 입장에서 왜 그런 발언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풀어주셨고요. 친정 어머니와 화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네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도 이리저리 비틀다 보면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멀쩡히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양가 식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는 현재를 보면 그렇죠.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라 그런지 문득 예전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시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술술 풀리는 일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함께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